자, 인덱스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덱스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스토어드 펑션, 그리고 트리거, 요 네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근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스토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했기 때문에 메서드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SQL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시저는 일부 다뤄봤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 그리고 트리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고급 개념이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아울러 인덱스는요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색인입니다. 색인. 그죠? 여러분들 왜 인덱스가 뭐였어요? 배열의 인덱스를 떠나서 간에 배열도 뭐 내나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책을 한 권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인덱스가. 저도 인덱스 공부할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한 권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다면 찾아보기라는 게 뒤에 있죠. 맞나요? 예, 있단 말이죠. 그 찾아보기가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요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인덱스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라는 개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인덱스에 장단점이 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용을 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쿼리 결과는 동일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from where 조건을 어쩌고 저쩌고 뭐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덱스가 있을 때 쿼리 결과는 무조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덱스가 있을 때와 인덱스가 없을 때의 차이는 속도적인 부분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라면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덱스 하나 잘 건드려 가지고 제가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보조 인덱스를 제가 제거를 해 가지고 별거 아닌데 근데 내가 볼 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거를 한 건데 그게 하필 회계 쪽에 이제 회계하고 생산 쪽에 뭐 어떠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없앰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들면 우리가 페이지 분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데이터 추가 삽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하를 많이 죽여줌으로써 성능이 만약에 30분 걸리던 게 쿼리 결과 이제 도출하는데 30분 걸리던 게 만약에 3분으로 줄었다. 그럼 체감적으로 기존에 30분 걸리던 사람이 3분 만에 나오니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업무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게 인덱스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쓰면 굉장히 쿼리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소위 말해서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을 상당히 좋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덱스를 잘못 쓰면 30분 걸리던 게 막 60분, 90분, 10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의 개념을 잘 아시고 아울러 인덱스라는 것은 SQLD 시험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 혹시 기사 시험에도 나왔던가요? 딱히 안 나왔을 겁니다. 개념만 나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클러스터 인덱스, 보조 인덱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네. 거기서는 잘 다루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기사에서는 DB에 관련된 이제 모델링 할 때
뭐 스키마의 종류가 어떻니 뭐 이런 정도의 나오죠. 그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번 장이 물론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 어려울 거예요. 다 어려울 건데 반복을 해서 한번 익숙해지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예. 자, 인덱스란 이렇게 나왔어요. 인덱스란 자 찾아보기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자 뒷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적으로 보세요. 자 물리적으로 어떠한 하드디스크를 떠나서 그냥 책을 봅시다. 책을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색인이 없으면 여러분들 좀 황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필수적인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색인이 없는 책들도 있어요. 색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 수가 늘어나죠. 맞잖아요. 색인이 없으면 페이지 수는 줄어들죠. 근데 색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지는 늘어난단 말이죠. 즉 그거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냥 데이터만 CL에 잡아 넣어놓으면 문제는 뭐고 용량이 한 110메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색인을 잡아 넣으면 보통 인덱스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10메가면 11메가 정도로 1메가의 인덱스가 붙어버리는 거죠. 제가 근데 이렇게 찾아보기의 개념은 인덱스의 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보조 인덱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 이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제가 색인이 없는 책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영어 사전에 보면 뭡니까? 영단어 이런 거 볼 때 그걸 뭐 뭐라고 하죠? 예? 예? 보카블러리라고 합니까? 단어만 쭉 있는 거. 예? 맞죠, 보캐블러리. 예. 그 보캐블러리 책을 한번 보세요. 걔는 어때요? 색인이 있어요? 없죠? 그냥 A, B, C, D 알파벳 순으로 거기에서 A, B 뭐 예를 들어서 ask 또 뭐 append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죠. 그죠? 맞잖아요. 예. 색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PK입니다. PK예요. PK는 데이터를 잡아먹어요. 공간을 잡아먹긴 잡아먹는데 따로 인덱스에 크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 데이터 내부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머리에 두고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일단 인덱스는 찾아보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찾는 개념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보캐브러리도 B를 포함하는 단어를 보고 싶다면 B를 찾겠죠. 색인만 없을 뿐이지. 근데 그 색인을 여러분들이 예상은 할 수 있잖아. 왜? A 끝이면 B가 나올 거니까.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인덱스의 장단점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덱스가 꼭 무조건 있어야 왜 자리 바꿨어? 이 자리 PPT 안 돼. 아니, 이 자리 PPT 안 돼가지고. 그럼 얘는 아니 PPT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임마 다이렉트로 꽂히네. 아, 나 이 자식 귀여운 자식.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자, 인덱스의 장단점. 제가 인덱스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쓰면 좋다고 했고 못 쓰면 그냥 뭐 안 좋습니다. 장점을 한번 보죠. 장점은요, 검색 속도가 무척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념을 아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해당 쿼리의 부하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업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회계 그거 결산 돌려놓고 30분 걸리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먹고, 원래 통상 우리 그때 내가 일할 때는 그랬습니다. 회계 장부 결산 돌려놓고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이제 상사들한테는 할 말이 있죠. 이거 이래 가지고 이래 너무 늦어 가지고 그냥 뭐 이래 됐습니다. 이러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맞잖아요. 그럼 전산팀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워낙 큰 용량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 전산팀에서도 이렇게 치붙이면 할 말은 없겠죠. 자기네들이 뭘 한다고. 그죠? 근데 아니 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제 경험상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 시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덱스입니다. 속도하고 1시간씩 걸리는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인 구직 이런 걸 하다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경력자가 여러분이 됐을 때 이제 이직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튜닝 가능자 우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개판 5분 전이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자, 여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중복된 데이터가 아닌 것에는 아주 많은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카디널러티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디널러티라는 것은 카디널러티는 반비례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카디널러티 수치가 높으면 데이터 중복도가 떨어지고요. 카디널러티 수치가 낮으면 데이터 중복도가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남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럼 카디널러티가 이거는 2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복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굳이 인덱스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PK를 왜 달았습니까? 중복 때문에 달았다, 그죠? 그걸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PK는 중복이 안 이루어진다. 카디널러티가 높다. 수치가. 맞나요? 그렇게 성립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봅니다. 장점은 이렇게 좋다는 거고요. 단점은 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차지하겠잖아요. 그 인덱스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대략 통상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10% 정도인데요. 이거는 버전업이 되면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막 20% 30%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크게 많이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PK 설정 안 하고 그냥 테이블 만들고 거기다가 업무 시간에 PK 설정했다. 얼터 테이블 통해 가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PK 설정하는 순간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만들어져서 바로 정렬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꼴랑하는 뭐 30만 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끼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치의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일일 생산량 테이블을 몇 년치가 있는 거를 건드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작살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션이 걸려가지고 붙어서 들어온다. 데이터 깨집니다. 잘못하면. 물리적으로도 깨질 수가 있어요. 배드섹터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가장 큰 장점은 속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경. 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는 제끼고요. 업데이트는 크게 뭐 그런 영향을 안 끼치는데 인서트하고 딜리트가 자주 일어날 경우에는 이 인덱스가 오히려 성능이 많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잡을 때는요,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는 인덱스를 웬만하면 안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한번 봅니다. 이 책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바 책을 봤어. 거기에 객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맞나요? 또한 인스턴스라는 단어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단어들을 인덱스에다가 다 넣었어. 그러면 뭐 장난 아니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덱스 페이지가 더 커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죠? 이해되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는 거는 PK밖에 없어요. 오로지. 맞죠? 그래서 영어 사전과 같은 책을 우리는 클러스터형 인덱스에 비교를 하시면 돼요. 맞죠? 예. 행 데이터를 인덱스로 지정한 열에 맞춰 자동 정렬. 즉 영어 사전에 단어를 하나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뒤에 갖다 붙여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ask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그럼 맨 뒤에 갖다 붙입니까? 아니죠. 뭐 찾아서? A 찾아서 그어서 갖다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렇게 돼야지 동떨어지게 맨 끝에 갖다 붙이면 이 책 뭐 이래 되겠죠. 맞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보조 인덱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보기와 같이 일반 책이 찾아보기가 있는 일반 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테이블당 여러 개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테이블당 보조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PK는 있어도. 그리고 PK가 없는 PK가 없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맞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다시 말해서 PK고요. PK인데 예를 들어 PK가 없으면 PK와 동일한 성질을 지니는 놈이 누구였어요? 우리 제약 조건에서 배웠는데 유니크라고 하면 안 되죠. 유니크는 제약 조건에 중복을 허용을 하지는 않지만 널은 허용을 하고 널의 중복도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프라이머리 키하고 동등하게 가져가려면 유니크 난널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선생님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낱날이 동시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PK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고 유니크 낱날은 자동으로 보조 인덱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PK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니크 낱날이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유니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유니크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 인덱스입니다. 자, PK 프라이머리 키 지정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시피 우리가 SQL DB를 초기화를 하면 유저 아이디에 자동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맞죠? 몇 번을 초기화를 해봤기 때문에. 맞나요?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할 때 여러분들이 제약 조건으로 PK나 유니크 혹은 FK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데이터 모델링을 처음 설계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PK 부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 PK는 바로 정렬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보조 인덱스는 정렬은 안 시키거든요. 정렬은 안 시키고 그냥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노드와 같은 데이터 페이지를 만듭니다. 보조 인덱스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는 관계가 크게는 없어요. 막 이렇게 막 한다는 정렬이 바로 정렬이 된다는 등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보조 인덱스는. 하지만 PK는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PK로 설정할 것 같으면 PK는 미리 만들어라. 모델링 할 때. 수정할 때 수정할 값이라도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밤에 해라. 사람들 다 작업하는데 거기서 하지 마라. 그러다가 뒤진다. 안 그래도 느린데 PK까지 갖다 꼽았다. 더 느려지겠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전산팀은 관리자는 팀장 같은 경우는 세션 바로 줘야 하면 그 사람은 4번 바로 나와요. 야, 니 뭐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 뭐고? 지금 반값이랍니다. 자, 이렇게 PK를 지정을 했고 아울러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가 우리가 실습으로 지금까지 알아냈던 인덱스의 특징 PK입니다. PK로 지정된 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 유니크 낱날로 지정한 열도 역시 클러스터형 인덱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유니크 또는 유니크 널 지정한 열은 보조 인덱스 여러 개 생성 가능 다 말씀드렸고요. PK와 유니크 낱날이 같이 존재한다. 누가 우선? PK가 우선. 알겠죠? 그리고 PK로 지정한 열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오름차순위 정렬되는 거는 이미 보셨다. 맞죠? 예. 자, 요까지 일단 하고요. B트리는 밸런스드 트리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설명한 지 24분이 넘었네요. 자, 이론을 요까지 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만들었던 실제 PK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덱스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서 이론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